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자, 함수 fx는 0부터 3 사이에서는 3차 함수 x와 x-3의 제곱으로 주어지고요. 그 다음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에는 fx는 0으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나 조건을 보시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건 뭐예요? 짝함수라는 걸 알려주는 거고요. 짝함수는 그래프가 y축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양수 쪽에서만 fx를 가르쳐 줬지만 결국 나 조건 때문에 음수 쪽에서도 fx가 어떤 그래프를 갖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얘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면요. 이거 압니다. 우리 3차 함수에서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이잖아. 근데 3에서는 중근을 갖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 되는 거니까 결국 이 그래프가 이렇게 갔다가 3에서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그려지는 이런 3차 함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0부터 3까지만 요 놈을 그려야 되고요. 3 이후로는 0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x가 0보다 클 때 대체적인 그래프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떨어지고 여기서는 다시 0으로 쭉 가는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3차 함수 그래프의 특징에서 극대나 극소값이 0 되는 경우 특징을 배웠었죠. 그죠? 그때 특징이 뭐였냐 하면 바로 여기 극대를 갖는 요 점이 요거를 몇 대 몇으로 1대 2로 내분하는 점이다. 그래서 여기가 1이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1일 때 함수값을 보시면 여기다 1로 보면요. 요건 1 곱하기 마이너스 2의 제곱이므로 여기가 1,4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토대로 전체 fx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요. 대충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그죠? 이렇게 x축이 있다라고 보시고요. 이렇게 y축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러면 여기가 1, 2, 3, 4 여기까지만 그릴까요? 그 다음에 여기서 1, 2, 3, 4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때 요놈의 그래프가 대충 이런 식이 될 겁니다. 이 0,0에서 그대로 쭉 올라가서 1,4에서 극대를 갖고요. 다시 여기서 쭉 내려오면서 이렇게 3,0에서 극소를 갖고 그 뒤로는 그래프가 계속 0의 값을 유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똑같은 그래프가 y축에 대해서 대칭인 상황에 그려져야 되니까 우리가 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지나가는 거니까 결국 fx의 그래프는 여기서 그대로 또 쭉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서 여기서 극대를 갖고 내려오면서 여기서 극소를 가지면서 그 뒤로는 계속 이렇게 0의 값을 유지하는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걸 볼 수가 있겠죠. 됐죠? 자, 그런데 봐. 실수 t에 대하여 닫힌 구간 t와 t 플러스 1에서의 함수 fx의 최대값을 gt라고 할 때 두 곡선 y는 fx, y는 gx로 둘러싸여진 부분의 넓이가 얼마냐 이걸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보자. 요게 딱 1구간인 거 보이죠? t부터 t 플러스 1까지가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봐. t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는 그치? 구간이 요 0으로 그려지는 요 상수함수 구간에서 잡히기 때문에 우리가 t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을 때의 gt는 이꼴 0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봐. 그 다음에 구간이 1입니다. t가 마이너스 4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구간이 이제 여기 요 3차 함수처럼 보이는 요 구간에 이렇게 걸치게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t 플러스 1에서의 함수값이 더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잡힌다고 하더라도 구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잡힌다고 하더라도 여기 1구간은 아니지 여기 정도 되겠다. 그죠? 네, 어쨌든 최대값은 여기에서 우리가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까지 그러냐 하면 바로 t 플러스 1의 값이 정확히 어디에 왔을 때 마이너스 1에 왔을 때까지 그렇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t가 마이너스 4보다 크고 그 다음에 t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이니까 t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을 동안은 gt는 누가 되냐면 바로 이 f의 t 플러스 1에서의 함수값이 됩니다. 왜냐하면 t가 아니라 t 플러스 1에서의 함수값이 더 크기 때문에. 이해됩니까? 이해 갈 겁니다. 자, 그 다음 이 t가 마이너스 2를 넘어가기 시작하면요. 요 구간 안에 요 극대점이 포함이 됩니다. 그죠? 그게 언제까지 그러냐 하면 봐. t가 마이너스 2보다 크지만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으면 요 구간 안에 극대점이 포함되기 때문에 아까 극대점에서의 함수값이 4라고 그랬죠? 따라서 요 구간 안에서는 최대값이 계속 4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이 재밌습니다. 잘 봐. 얘가 이제 조금씩 커지게 되면 여기서부터 예를 들면 이런 식이야. 구간이 요렇게 여기서부터 1구간이니까 대충 뭐 여기까지 요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 구간에서는요. 누가 더 크냐면 바로 t에서의 함수값이 더 큽니다. 자, 그런데 그게 언제까지 그러냐 하면 그지? 얘가 점점점 오다가 결국 얘네 둘의 함수값이 똑같아지는 어떤 점이 있겠죠? 예를 들면 여기쯤에서 요 놈과 여기에서 요 놈이 서로 똑같아지는 요런 놈이 있을 거 아니야. 그때 요 간격이 딱 1이어야 되는데 이 그래프가 지금 y축의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의 값이 정확히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네, 그거 보셔야 돼요. 그쵸? 그래서 봐. 요 놈이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t가 마이너스 1보다 커지지만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는 gt는 뭐가 되냐면 아까도 봤듯이 t에서의 함수값이 t 플러스 1에서의 함수값보다 컸단 말이야. 그래서 이놈은 그냥 뭐가 되는 거야? ft가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랬다가 요 점에서 두 놈이 똑같아지고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되냐 하면 요거 잠깐 지워볼까요? 요렇게. 그 다음부터는 어떤 식이 되냐 하면 이것까지 지워지면 안 되는데 그지? 요렇게 그려봅시다. 요렇게 그려보면 요 다음부터는 어떤 식이야? 요게 요렇게 하고 구간이 요렇게 될 거 아니에요. 구간이. 그러면 또다시 t 플러스 1에서의 함수값이 더 커지게 됩니다. 맞죠? 그래서 봐라. t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고 봐. 이 t가 0일 때까지는 계속 그렇게 된다 이거야. 그래서 0일 때까지는 gt는 다시 f의 t 플러스 1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랬다가 잘 봐. 얘가 이제 t가 0을 넘어가게 되면 다시 요 극대점이 구간 안에 들어오게 되죠. 그게 언제까지냐 하면 t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gt는 다시 4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그랬다가 t가 2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1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대충 구간이 여기서부터 요렇게 잡히게 될 텐데 그때는 당연히 t에서의 함수값이 더 크게 되겠죠. 그게 언제까지 그러냐 하면 t가 3일 때까지 그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t가 1부터 3 사이에서 gt는 다시 ft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맞죠? 그 다음에 당연히 t가 3보다 더 큰 경우에서는 gt는 그냥 0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이거 재밌습니다. 자, 그래서 봐. 우리가 요 그래프를 한번 같이 이걸 오른쪽으로 쭉 옮긴 다음에 그죠? 여기까지 옮겨볼까요? 이렇게 옮긴 다음에 이쪽에다 그래프를 좀 크게 그려봅시다. 어떤 식의 그래프가 되는지. 자, 잘 봐. 크게 그려보면요. 일단 여기다 크게 이렇게 그릴까요? X축. 그죠? 여기다 Y축. 이렇게 그리십시다. 그 다음에 여기를 우리가 어떻게 1, 2, 3, 4 이렇게 크게 잡을까요? 그 다음에 여기도 1, 2, 3, 4 여기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잡고요. 여기도 1, 2, 3, 4 대충 이렇게 잡읍시다. 그래서 아까랑 똑같이 우리가 여기서 fx의 그래프부터 그리면 대충 이런 식이 이렇게 돼서 여기에서부터는 이렇게 일자로 가는 이런 함수가 될 거고요. 이쪽에서는 어떻게 되겠어? 대칭이니까 이렇게 그려지고 다시 이렇게 와서 여기서 0이 되면서 이렇게 쭉 그려지는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될 겁니다. 대충 그린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 GT, 즉 GX의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마이너스 4보다 작을 때는 그냥 0이고요. 이렇게 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2까지는 t 플러스 1입니다. 즉 f의 그래프를 그죠? 이건 t지만 지금 그 gx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기 때문에 x로 생각하면 이 fx의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그러니까 요 부분이 그대로 여기로 오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요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는 게 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가서 여기서 요렇게 싹 요렇게 그죠? 요 부분이 정확히 마이너스 1만큼 오게 됩니다. 됐죠? 그 다음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는 4니까 그대로 요렇게 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 보자. 마이너스 1부터 2분의 1까지는 자 2분의 1이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충 찍어볼까요? 여기쯤이 우리가 2분의 1이라고 합시다. 요렇게
그죠? 여기쯤이. 그러면 2분의 1이고 여기랑 똑같은 값을 갖는 여기가 또 이렇게 있겠죠? 그죠? 여기가 2분의 1입니다.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까지는 그냥 F기 때문에 그대로 요 파란 놈을 따라서 내려옵니다. F니까. 그죠? 그 다음에 봐.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0까지는 다시 F의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한 거니까 요 놈이 요렇게 이동을 해서 그대로 어떻게 오는 거야? 여기가 요렇게 되고 여기서 쭉 올라가서 요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요 부분이 그대로 평행 이동한 겁니다. 그 다음은 다시 4값을 1까지 유지하게 되고요. 그 다음은 다시 어떻게 됩니까? 요 뭐야? 3까지는 FT니까 그대로 여기서 요걸 타고 요렇게 내려오는 거죠. 요런 식으로. 그지? 그 다음 3 뒤로는 요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 파란색과 녹색으로 둘러싸여진 영역이라는 것은 어디냐 하면 이게 봐, 여기가 나오죠. 여기 요렇게 첫 번째 둘러싸여진 부분이 요 영역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냐 하면 바로 여기 보이시죠? 요 영역입니다. 요 영역 요렇게 요 두 영역의 넓이의 합을 구하면 되겠네요. 됐죠? 자, 근데 봅시다. 재밌는 게 있습니다. 잘 봐. 요쪽 넓이는요, 우리가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구하냐면, 봐라. 얘를 여기서 끊어버려, 이렇게. 그죠? 얘를 여기서 이렇게 끊어버립시다. 이렇게 딱딱딱 끊어버리고, 여기도 이렇게 딱딱딱 끊어버려. 그럼 봐라. 얘가 그대로 얘를 평행 이동한 거기 때문에, 요 넓이 있죠? 요 넓이가 요 넓이랑 똑같아요. 보이십니까? 그쵸? 그 다음 봐라. 이걸 계속 끊어. 이렇게 끊어. 쭉쭉쭉 끊었어. 그 다음 여기도 여기까지 요렇게 그려봅시다. 요렇게 그리면 어떤 식이 되냐면 보세요. 어느 쪽에 어떤 넓이가 바로 요 넓이 보이십니까? 요 넓이? 요 넓이가 어디랑 똑같냐 하면 그지? 어디랑 똑같을 것 같아요? 요게 그대로 요렇게 이동한 거니까 요 넓이랑 똑같습니다. 요 넓이랑. 이해가 됩니까?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봐. 이 부분의 면적이라는 것은 결국 이거예요. 요 빨간색 직사각형, 요 막대의 넓이랑 똑같은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막대의 지금 밑변의 길이가 1이고요. 높이는 4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야. 따라서 이 부분의 면적은 그냥 4가 됩니다. 너무 쉽죠? 자, 그 다음 봐. 그럼 이 짓을 똑같이 해보자 이거야. 그러니까 똑같이 한다는 게 뭐냐면 봐라. 만약에 얘가 여기서 요놈이 평행 이동한 건데 여기서 끊어진 게 아니라 얘가 계속 내려왔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내려왔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얘도 상황이 똑같다라는 거죠. 그죠? 얘도 상황이 똑같습니다. 자, 그럼 볼까? 어떤 상황이 똑같냐 하면 여기 전체 요렇게 생긴 요 면적 있죠. 요 면적. 요 면적의 넓이가 얼마겠어? 당연히 얘도 4일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구하라는 건 이 전체 면적이 아니라 이 전체 면적에서 빼는 거지. 누굴 빼는 거야? 바로 요 부분의 면적을 빼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봅시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얘도 잘라버리는 거야. 여기서 툭 자르세요. 이렇게 툭툭툭툭툭 자르는 겁니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여기도 딱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지점에서 딱 잘라버리면 우리가 뭘 볼 수가 있냐면 보세요. 여기의 넓이 있잖아. 어디 가냐? 색깔을 다르게 해볼까? 요 부분의 넓이가 어디랑 똑같겠어? 요 부분의 넓이랑 똑같겠죠. 그래서 이 넓이가 4라고 내가 아까 그냥 얘기를 해버렸는데 뭐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봐. 요 부분의 면적이 또 어디랑 똑같냐 하면 바로 요 부분이랑 똑같기 때문에 결국은 요렇게 그려버린 요 네모난 막대의 넓이가 4가 됩니다. 그죠? 요 막대의 넓이가 4가 되는데 그러면 얘는 일로 가서 붙었다고 치고 우리는 이제 어느 부분의 넓이만 빼주면 되냐 하면 보시다시피 어느 부분의 넓이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요 부분의 면적 두 개가 어떻게 써? 똑같을 거 아니야. 왜냐하면 얘가 y축의 대칭이니까. 그치? 근데 이 부분의 면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구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이거 어떻게 구합니까? 간단하죠? 요 부분의 면적은 0부터 2분의 1까지 fx를 척분한 겁니다. 그죠? 따라서 4에서 2배의 0부터 2분의 1까지 fx dx 요 놈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야. 요 부분의 면적이. 이해되죠? 그럼 끝났습니다. 자, 결국 우리가 구하는 넓이는 4 플러스 4 마이너스 2배의 0부터 2분의 1까지 fx가 이 구간 안에서는 x와 x-3의 제곱이었으니까 x 세제곱 빼기 6x제곱 플러스 9x 이렇게 됩니다. 됐죠? 예.
그러면 얘는 뭐야? 8 빼기 2배의 봐. 얘는 4분의 1의 x의 4제곱 되죠? 빼기 2x의 세제곱 되죠? 플러스 2분의 9의 x제곱 이렇게 됩니다. 얘를 0부터 2분의 1까지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됐죠? 그러면 봐. 요 부분만 먼저 계산을 해보자. 요 부분만 계산을 해주면 얘 얼마 됩니까? 64분의 1이 되고요. 빼기 얼마가 돼요? 4분의 1 되나요? 플러스 8분의 9 됩니다. 자, 따라서 얘는 64로 통분을 해주시면 1 빼기 16 플러스 72 이렇게 돼서 64분의 자 73에서 16 빼는 거니까 57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면 8 빼기 32분의 57이 되고요. 얘는 32분의 자 8이 16, 83, 24니까 256에서 57을 빼준 놈이 됩니다. 됐죠? 요거 지울게요.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뭐가 되냐 하면 32분의 199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네요. 됐죠? 네, 결국 문제에서는 이거 두 개 분자 분모 더한 거 구하라고 그랬잖아. 그럼 199에다가 32를 더하는 거니까 정답은 231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